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슬금슬금 밑으로 더 보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선물이 강하게 좀 내려오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신권의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기금에서도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에 좀 매도세가 큰 편인데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이용해서 공매도 같은 흐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 소폭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장 초반부터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 240억 이상 코스닥에다가 매물을 퍼붓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함께 매도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려 본다라면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화학주와 일정 부분 좀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었던 섹터들이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반면에 어제까지 강하게 지수를 좀 견인했었던 지수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약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았었던 부품주들의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텍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루셜텍 같은 종목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LED 섹터 중에서 사파이어테크도 3일 연속 초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숨죽이고 있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로바 하이텍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들이 어제 상당히 참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증권주들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유한타증권 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주들은 소폭 매물 나오면서 조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부터 한번 점검해보죠. 일단 지수 관련주들 좀 약한 움직임 펼쳐지고 있는데 네이버 한번 오랜만에 점검을 해볼까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1월 한 하순부터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좀 바닥을 좀 논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접근이 좀 가능한 가격까지 좀 내려온 건가요? 네, 네이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비중이 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7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하락세로 강하게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요. 역시 70만 원이 네이버의 중심적인 좀 역할을 해주는 바닥선이었기 때문에 이탈된 이후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도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화장품들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게임과 포털, 핀테크 쪽에서 약세를 보인 흐름인데요. 네이버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전 저점 부분까지 좀 도달한 모습인데 여기서 좀 커버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추가적인 약세도 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혹시라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 60만 원 이탈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네이버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63만 원 강하게 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좀 버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그 가격에 손절선을 긋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68만 원에서 70만 원 부근까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매물 나오는 거 좀 보시면서 차익 실현이라든지 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특히 또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손절도 그 가격대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크게 밀립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도 6%대, 한국 화장품도 한 5% 떨어지고 코리아나가 4% 넘게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300만 원 선 위로 올라섰다가 좀 많이 밀렸었던 이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화장품 주식들의 강세를 본다라면 특히 아모레가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글로벌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워낙 가격적인 부담이 생겼던 그런 가격대고 추세적으로는 물론 지금 상승 추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가격대 300만 원대를 터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퍼시픽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남용 비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가격대가 비싸면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 중국을 등에 업고서 많이 움직인 상황인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와 함께 많이 그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격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들 때문에 많이 눌렸었던 게임 섹터 쪽에서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품주 섹터들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눌림목을 활용하시면서 추세를 잘 유지하는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4일 연속의 내림세가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오늘 집중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사실 셀트리온 과하게 올랐죠. 단기적으로 사실 42,000원대 부근에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8만 원 부분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도 일단은 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 세력들은 중간에 환매수도 많이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추가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개인적으로는 6만 원 한번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 점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시는 분들도 이 가격대에 좀 지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매도의 의견이라든지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7만 원대에서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맞춰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하락 좀 더 확인하시고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6만 원을 기준선으로 설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상승하는 종목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상승 종목 중에서는 오늘 최대 이슈주 금호산업 지금 상한가 시세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10% 넘게 급등하는 그 모습인데 인수전이 가열되면서 종목의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죠. 네, 신세계가 뛰어들면서 금호산업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가 인수했을 때 신세계와의 시너지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뭐 물론 신세계가 가격을 얼마나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붙어 있잖아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박상구 회장이 전체에서 그 부분을 제시하는 그 금액만큼을 제시하고 다시 되살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데 얼마만큼 여러 개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 항공도 같이 나중에 인수가 되면은 어느 정도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뭐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호산업 최근에 조정 강하게 받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라서 전반적으로는 뭐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는 28,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보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4월달 정도에 이제 매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금호산업의 주가 방향이 더 강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 이슈로 인해서 오른 그런 급등 부분은 최대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흐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현재 주가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갭 상승한 부분 감안해서 9,300원 정도 지지선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한 10,000원 부근에 좀 저항대는 좀 인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슈에 의한 급등 부분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은 추격 매수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뭐 갭 상승 부분 메우는 부분까지는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유한타증권이 2% 이상의 상승,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도 거래량 또 많이 또 수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살펴보죠. 네, 증권주들이 최근에 2,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 살려주면서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시장의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요. 지수도 1990대까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다른 증권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상태에서는 일정 부분 다른 증권주들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한타증권 어제 급등하면서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고 오늘도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역시 4,500원 부근에 전 고점 저항대 매물 맞고 있습니다.
제가 뭐 유한타증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유한타증권 그동안 동양 사태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 적자가 계속 지속되었던 부분들이 최근 시장 상승과 함께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동양생명이 중국에 있는 회사 쪽으로 매각이 됨에 따라서 동양생명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타증권의 매력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액면가가 5,000원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유한타증권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은 계속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밥솥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쿠쿠전자, 리온쿠첸, PM풍력 모두 다 강한 그 움직임인데 한중 FTA 관련돼서도 이 밥솥도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온쿠첸이 지금 현재는 가장 강한 움직임인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가장 저평가된 중국 관련 수혜주다라는 레포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리온쿠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기대감이라든지 국내에서의 성장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가 결코 비싸다라는 생각은 할 수 없는 주가인데요. 현재 뭐 트렌드가 12,000원대에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고요. 긍정적인 부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밥솥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었던 부분을 좀 회복하는 구간으로 봐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약 한 11,500원 정도의 강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돌파하는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거래량 동반되고 있어서 일정 부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도 좀 점검해 볼까요? 지금 뭐 파티게임즈가 한 7% 정도 오름세. 나머지 종목군들은 혼조세를 펼치는 그 종목군들이 좀 많고 지금 위메이드가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이 종목군들은 좀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컴투스도 사실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 상태고 위메이드도 많이 빠졌죠.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다른 게임사들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바이오 화장품에 눌렸던 선도주 섹터들이었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 면에서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메이드는 뭐 다음이 하락하면서 지분가치 하락 때문에도 하락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뭐 올해 4시 33분이라는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해 있는 모바일 게임이 일단 기대감을 상당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적인 면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라면은 위메이드 기금과 투신 계속적으로 매수해주는 모습, 또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있습니다만은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메이드 같은 경우 지금 41,800원인데요. 4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전략에서는 저점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42,500원에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약 한 45,000원 부근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더 봐주시고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위메이드가 중국에서의 성공이라든지 올해 자회사의 상장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실 때는 5만 원 이상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